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금투세 얘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금융투자 소득세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거 뭐 토론하자, 이거 이제 금투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금투세, 금융투자 이 소득세 이거는 뭐 내년 이제 도입 예정인데 이게 여당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당 내에서도 24일에 토론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24일 날 이제 디베이트 해가지고 그 내부 의원들 간에 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 유예하는 사람, 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날 이제 디베이트를 토론을 이제 하기로 해서 당의 입장을 정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9월 1일 날 양당 대표가 그 회담했을 때도 분명히 이렇게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금투세만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과 같이 금투세가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인데 저도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이제 이게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재위 소관 법률이거든요. 기재위 근데 또 금투세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또 저희가 자본시장이 이제 정무위잖아요. 그래서 기재위와 정무위원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이 관련된 토론을 한 차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 금투세만 놓고 그 여당의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면 그건 옳고 틀리다 이렇게 토론이 들어가면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금투세를 그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여당의 논리는 이게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자본시장이 취약한 그 증시도 안 좋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증시가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주장이 근거가 그거 딱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금투세가 4년 동안 지금 유예돼 왔어요. 그죠? 그 유예된 이유는 이 금투세가 도입하기 전에 자본시장의 체질을 좀 개선하라라는 것들을 금투세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라라고 해서 유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준비를 했습니까? 지금 딱 어제가 딱 그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이 오늘 이제 하루 이제 더 지난 거라더라고. 어제가 딱 2년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근데 그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과연 그런 체질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우리나라 증시는 증시 코스피 2000의 박스권에 갇혀갖고 계속 그 행보하고 있었고 증시도 조그만 무슨 외부적 충격만 가하면 막 그 폭락하거나 막 이런 한 것들이 막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증시 체질을 위해서 그 준비하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정부 여당은 할 말이 없어요.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아, 그동안 뭐 했냐? 그렇죠. 그 준비를 하라고 유예시켜 준 거잖아요. 첫 번째가 그거에 대한 사과 반성부터 있어야 되고 이 금투세에 대한 그 법안이 대표 발의가 누가 있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어요. 우리 당이 한 게 아니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고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되게 강하게 필요하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게 여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 입장이 바꿔서 금투세가 마치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 금투세는요 자본시장의 밸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그 조세 원칙이라든지 그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그 대에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민생이나 경제 회복을 위한 곳에 적절한 곳에 세금을 쓰는 이런 취지의 내용으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본시장 밸류업의 내용들은 싹 없어지고 마치 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을 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금투세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제가 그때 처음에 연석회의 할 때 처음으로 제가 그 주장을 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선결 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제 일본의 사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얘기하는 것. 일본이 10년 동안에 그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펴가지고 증시가 10몇 %가 올랐어요. 성공했죠. 그래서 그 성공 모델을 갖고 우리 정부가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네. 자본시장 밸류업의 핵심은요,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소수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되게 투명하다라는 것을 그 모든 그 자본시장 투자자들에게 인식시켜줘야 돼. 해외 투자자들이라든지.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불안하거나 뭔가 자꾸 불법행위가 주가 조작이라든지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 저기 주가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율되지 않고 불안정하다라고, 그리고 그런 인식들을 주면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불신을 갖게 되고, 이런 문제들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핵심은 투명한 지배구조의 개선에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두산박해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최대주주, 소위 말하는 특수관계인들, 그러니까 재벌의 오너 일가들 있잖아요. 그 일가들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소액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지배 구조를 바꾸는 거죠. 인수합병, 막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고, 네. 그런 지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해 갖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복현 원장한테 그리고 저 김병환 금융위원장한테 현안 질의 때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두산 그 합병과 관련된. 네. 이거는 이런 그 편법적인 지배 구조 개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해치는, 그 불신을 초래하는 그 원인으로 계속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를 수리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네. 금감원에서 반려를 시켰어요, 실제로. 야, 그랬더니 그렇네요. 합병을 철회했어요. 두산에서. 이거는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네. 얘기를 지금 그 연장선, 제가 그 지적을 가장 먼저 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상법상 네. 이런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회사에 보면, 특히 상장회사에 보면 이사들이 있잖아요. 이사들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네.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가 있어요.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결정하면 아무런 배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주주들은요? 주주들은 충실 의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맹점이네. 그래서 항상 그 전부터 그 자본시장 밸류업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주주의 충실 의무를 이사까지 네. 확장시켜야 된다는 주장들을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그게 통과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금투세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금투세는 내년에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유예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하는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게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네. 지금까지 유예시키는 기간 동안에 정부 여당에서 방기한 것인데, 그렇다 해서 방기한 채로 그 피해를 우리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라든지 네. 자본시장 쪽에다 돌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부 여당에서 책임 변경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네. 그에 대해서 지적은 하되, 이 준비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저희가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 저는 이걸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 제가 또 발의한 두산박해 방지법,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맞아요. 독립이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런 자본시장의 그 밸류업을 시킬 수 있는 입법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확립됐다고 판단됐을 때까지는 금투세 도입은 유예하는, 이것이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네.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예. 정말 말초적인, 그리고 1차원적인 지적들이에요. 지금 그 본질은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이 핵심인데, 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투세가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수익을 낸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에서 25%까지의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금투세를 도입하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세금이 이제 걱정이 돼서 세금이 생기면 그런데 네.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 이미 미국이나 이런 선진 시장에 다 금투세가 도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투세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생긴다 해서 원래 이미 금투세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원인은 예. 세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본시장이 투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면 투명한 시장으로 옮겨가겠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주주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지만 사실은 네. 그렇게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에서 투자하는 것이지 세금이 도입됐다 그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진단들은 사실 지금 되게 일차원적인 진단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그 2월이 이제 그 손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익 난 것과 손실 난 것을 서로 상계시켜서 이익 난 것만 가지고 이제 그 이거 세금 부과하는 것인데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면 뭐 1년 뒤에 다시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그 신고납으로 바꾸는, 그거는 이미 우리 그 저 당에서 이미 그 보완 입법을 낸 의원들 안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ISA 계좌에 대한 그 공제 한도를 늘린다든지 뭐 몇 가지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지적하는 것들은 전부 보완 입법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그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그 내용은 사실 1차원적인 거,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근본적인 거를 정말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요. 금투세 폐지나 유예나 사실은 그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금투세 폐지의 논거가 결국은 그게 그 선결 과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때 네. 도입하자는 취지의 폐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예나 폐지나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중요한 거는 예,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시키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고, 그 선행을 지금까지 못 시킨 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고 그거에 대한 반성이 따라야 되고, 그 체질을 개선하는 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으로서 추동해야 된다. 네. 요게 이제 저의 주장이고 논리였어요. 이런 주장과 논리들이 지금 우리 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저는 이 금투세를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근본적인 이 중요한 부분이 자본시장 선진화인데 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금투세 뭐 유예 또 폐지 이걸 얘기를 해야지, 1차원적으로 금투세 폐지 안 하면은 우리 투자자들 다 떠난다. 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냥 그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노조위원장을 했는데 저희 노조에 증권노조들이 속해 있거든요. 네. 그 증권노조의 그 위원장들도 심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에서 금투세 도입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 박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시세금이 어떤 게 생기면 심리적으로 그에 대해서 그렇죠. 흔쾌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싫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항상 그 모든 그렇다 해서 반대로 또 그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그 조세 정의, 그것만 가지고 또 그런 심리적인 거를 설득하기에는 또 사실 또 궁색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조차도 5천만 원까지는 또 비과세 해주는 거잖아요. 5천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만 내는 거고, 종부세도 12억까지는 비과세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억까지 이익 나는 데는 비과세 해주는 거니까 세금 안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다 뭐 그 말 한마디에, 조세정의 말 한마디로 설득할 논리는 또 그것도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다만 지금 저는 이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책임 방기하고 이런 상황을 야기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그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그 폐지를 던지는 것은 정말 무책임, 지금까지도 무책임했는데 더 큰 무책임의 극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금투세 얘기는 뭐 24일에 민주당 내부에서 토론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뭐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민심들을 저는 파악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 속에서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입장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그 정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대는 좀 갖고 있습니다.